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 안녕하세요.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꿈 제작소 난다이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은 두껍다. 아주 많이 두껍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역시 500쪽이 넘는 분량이다. 하지만 작년 5월 새벽 낭독 선정도서로 사피엔스 600쪽이 넘는 책을 경험했던지라 이젠 페이지에 놀라지 않기로 했다. 하긴 그 전에 새벽 낭독으로 진행한 총균세, 제러드 다이아몬드 책과 코스모스, 칼 세이건 책도 했지 않았던가. 새삼 새벽 낭독의 방대한 독서량에 혼자서 감탄하고 있다. 여러 권의 벽돌책을 경험했던지라 페이지에는 놀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기엔 내 지식의 한계가 느껴져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기억하기 위해 남겨본다. 현실은 수많은 가닥의 실로 직조된다. 이 책은 우리가 지구 차원에서 당면한 곤경의 다양한 면들을 다루려고 한다. 모든 문제를 망라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와는 달리 이 책은 역사적 서사를 의도하고 쓰지 않았다. 오히려 교훈의 선집이라고 하겠다. 교훈이라고 해서 단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독자 스스로 더 생각해 보도록 자극하고 우리 시대의 주요 대화 중 일부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의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1부 기술적 도전 1. 환멸 2. 일 3. 자유 4. 평등 제2부 정치적 도전 5. 공동체 6. 문명 7. 민족주의 8. 종교 9. 이민 제3부 절망과 희망 10. 테러리즘 11. 전쟁 12. 겸손 13. 신 14. 세속주의 제4부 진실 15. 무지 16. 정의 17. 탈진실 18. 공상과학소설 제5부 회복 탄력성 19. 교육 20. 의미 21. 명상 한국 독자를 위한 7문7답이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모기 죽이기에서 생각 죽이기로 1938년 소련과 독일 혹은 미국에 살았던 보통 사람은 삶의 조건이 암울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미래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 물론 그가 유대인이거나 흑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임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다. 그는 선전 포스터를 보았고 여기에는 보통 석탄 캐는 광부, 철강 노동자, 영웅적인 포즈를 취한 가정주부가 그려져 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봤다. 저 포스터 속에 있는 건 나야. 나는 미래의 주인공이야. 하지만 2018년의 보통 사람은 점점 자신이 사회와 무관하다고 느낀다. 수많은 신비한 단어들, 세계화, 블록체인, 유전공학, 인공지능, 기계학습, 테드 강연과 정부 싱크탱크, 하이탱크 콘퍼런스 같은 곳에서 신나게 오르내리지만 보통 사람은 이 중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의심할 법하다. 이제 대중은 자신이 사회와 무관해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남은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데 필사적이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부상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혁명과는 반대되는 궤도의 사례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 온라인 대 오프라인. 인간에게는 몸이 있다. 지난 세기 동안 기술은 우리를 우리 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왔다. 대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스위스에 사는 사촌과 이야기하기는 어느 때보다 쉬워졌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 남편과 대화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눈은 끊임없이 나 대신 스마트폰에 가 있다.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가 20억 명이 넘는다. 저커버그는 온라인 공동체가 오프라인 공동체의 육성을 돕는다고 설명했지만 온라인에 오프라인이 희생될 때가 많다. 자기 몸과 감각, 물리적 환경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아마도 자기 몸과의 접촉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온라인 알고리즘의 한계를 깨달은 기술 거인들이 인간의 몸을 접수하는 법을 배우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눈과 손가락과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전신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그때 가서 우리는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분리된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회복 탄력성, 교육. 21세기 우리 주변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로 넘쳐난다. 이런 세상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할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더 많은 정보다. 정보는 이미 학생들에게 차고 넘친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무엇보다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해서 세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 세대는 설령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세계에 관한 하나의 일관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장래에는 훌륭한 종합을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다. 다음 수십 년 사이에 우리가 내릴 결정들이 생명 자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만 그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 지금 세대에 우주에 관한 포괄적인 견해가 없다면 생명의 미래는 무작위로 결정될 것이다. 한국 독자를 위한 질문 7가지 7문 7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질문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명 저자로서뿐만 아니라 열성적인 독서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좋은 책을 추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이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 특히 종이책 독자 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최대의 장점은 생각하는 힘이었고 그것은 책을 읽고 쓰는 일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벼운 콘텐츠가 넘쳐나는 디지털 스크린에 빠져 깊이 생각하는 기술은 잃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책의 미래와 그것이 우리의 사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이 묶음이라는 책의 물리적 형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종일책을 읽기보다 오디오북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의 경험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140자 트윗이나 유튜브의 1분짜리 재미있는 고양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스치듯 훑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데 여러 시간을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5분 만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주의는 대단히 희소한 자원입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납치하려 애를 씁니다. 지금 뉴스 시장은 대단히 해로운 모델이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델이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당신의 주의와 맞바꾸는 흥미진진한 뉴스입니다. 소비자는 그런 뉴스에 돈은 내지 않지만 그렇게 얻은 상품의 품질은 낮습니다. 설상가상 소비자는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상품이 됩니다. 먼저 선정적인 헤드라인의 주의를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광고주들과 정치인들에게 그 주의가 다시 팔리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 경우 당신이 상품이다. 이것은 뉴스 시장에서 너무나 분명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뉴스 시장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모델은 소비자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되 소비자의 주의를 악용하지 않는 고품질 뉴스일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정보와 주의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공짜라는 이유로 자신의 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낮은 품질의 정보를 얻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고품질의 음식과 옷과 자동차에 기꺼이 제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왜 고품질의 정보에는 돈을 내지 않으려는 걸까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독서 리뷰와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단한 작가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그리고 방대한 지식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 위대한 석학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내 삶에 접목시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책의 저자는 보람과 함께 힘을 얻을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